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야만 감금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제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퇴근할 때 복도에 막 물건이 쌓여 있다든지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죠. 내 집 앞인데 그 공간을 내가 좀 쓴다고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면 비상시에 사람들이 대피할 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넣거나 그 정도가 심하면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물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남의 집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 통행을 방해한 행위를 법원이 감금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대체 복도에다가 얼마나 물건을 쌓아뒀길래 감금죄가 인정된 걸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입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웃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죠. 이 사건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등장인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인 77세 할머니입니다. 두 사람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복도에다가 습관적으로 물건을 쌓아두는 물건 적치 문제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피고인이 복도에 자꾸 짐을 내놓으니 다니기 불편하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피고인은 할머니 집 현관문 바로 앞부터 공동 대문으로 나가는 통로에 책장, 테이블, 합판, 화분 같은 가재도구를 아주 촘촘히 쌓아놓습니다. 그냥 툭 던져놓은 게 아니고 사실상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겁니다. 77세의 고령이었던 할머니는 집 밖에 나가려다가 깜짝 놀라셨겠죠. 결국 할머니는 화분 위에 올려진 유리판을 밟고 올라가서 창문 틀을 잡고 테이블을 손으로 집으면서 겨우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닐봉지를 밟는 바람에 미끄러져 크게 다칠 뻔도 했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 8시쯤 귀가한 할머니는 그 장애물들을 다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야 했어요. 피해자 진술을 보면 어두워서 건조대를 잡았는데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보니 집안이었고 너무 답답해서 다시 밖에 나가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나갈 엄두가 안 나서 포기하고 갇혀 있었다. 정말 끔찍하죠. 1심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피고인이 물건들을 적치한 일시는 오전 7시 51분경인데 피해자는 그 직후인 오후 9시 4분경에 주거지에서 나와서 외출을 했다, 실제로. 피해자는 저녁 8시 7분경에는 위와 같이 물건들이 적치된 상태에서 주거지로 귀가하여 들어갔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친 것은 주거지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거지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기 집에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외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거나 심각하게 곤란한 상태로까지는 되지 않았다고 본 거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2심 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감금죄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과 자유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피해자는 집에서 나올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출입문 안쪽에 화분이 있다. 그 화분 위에 유리판 같은 것이 올려져 있었다. 그 유리판을 밟고 창문틀을 잡았고 테이블을 손으로 잡고 내려오려고 했다. 그때 파란색 비닐봉투를 밟았는데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피해자는 저녁에 집으로 다시 들어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신발장 같은 것도 갖다 놨다. 신발장 위를 넘어다니고 했는데 어두워서 쇳덩이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뜨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연속극을 하고 있었고, 끝나고 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짐이 그대로 있어서 못 나갔다. 몇 번 더 나가려고 했는데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환풍기만 켜고 있다가 포기하고 안 나갔다. 그리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경찰관이 왔다. 경찰관이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 물건들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이고 피해자의 키만큼 높이 촘촘히 쌓여 있었다. 둘째, 피해자는 77세의 고령으로서 피고인이 쌓아놓은 물건들을 넘어서 집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상당한 신체적 위험을 감수한다. 셋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민원 제기로 서로 앙금이 생긴 상황이다. 이러한 세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물건을 쌓아두는 방법,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어야만 감금이 아니다. 법원은 결국 이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30만 원, 아이고 겨우 3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기각됐죠. 처음 이런 행위를 한 거라서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처벌받은 건데, 똑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한다면 그때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까지 고액의 벌금을 납부한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다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의 복수는 범죄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금지. 맞불 작전은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처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짐을 쌓는다면 이 피고인처럼 감금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절대 맞대응하지 마세요. 둘째, 무조건 증거 수집. 제가 이 채널에서 몇 번이나 강조한 내용인데요. 이번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만약에 이웃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날짜, 시간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해 두세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셋째, 단계적으로 조치해보자. 물론 어떤 조치에 나선다면 이미 말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따라서는 중재를 해줄 수도 있겠고, 이런 복도에 물건을 쌓는 입주민에게 물건을 치워야 된다고 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대부분 아파트나 이런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관리 규약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물건을 적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방서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피해자 할머니처럼요.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경찰 신고죠.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는 이웃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복도에 물건을 잔뜩 쌓아서 도저히 자유로운 통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정도에 해당해야겠죠. 경찰관이 출동을 하면 이번 사건 판결을 제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경찰관도 이건 단순한 이웃 간의 분쟁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복도 바리케이트 사건. 법원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가 내 집 앞에 물건 좀 놓겠다는 안이한 생각, 타인의 통행을 막고 심리적인 위협을 준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겪은 황당한 이혼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검토해서 별도의 컨텐츠로 다뤄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